자, 보건 제5차 1번 문제 보겠습니다. CRDI 디젤 엔진에서 기계적 저압 펌프의 연료 공급 경로가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보면 가장 먼저 연료 탱크에서부터 연료가 나와서 연료 필터로 오죠. 그 다음에 저압 펌프로 해서 펌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노즐에다가 분사시키기 위해서 고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압 펌프로 온 다음에 커먼 레일로 가서 인젝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실린더 헤드를 떼어낼 때 볼트를 바르게 푸는 방법,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볼트를 풀을 때는 항상 바깥에서 안쪽으로 풀러줘야 되고, 나중에 조립할 때는 안에서 바깥으로 조이는데 단 대각선 방향으로, 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볼트의 조임력을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그 볼트가 어느 한쪽이 강하게 조여지게 되면 반대편 볼트를 조일 때에 그만큼 오질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압력으로 똑같은 조임력으로 조이기 위해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조이고 풀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향해서 대각선으로 푼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기관의 회전력이 71.6kg/m에서 200마력의 축출력을 냈다면 이 기관의 회전 속도는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먼저 축마력을 구하는 공식, 마력은 716분의 TR이었습니다. 현재 물어보는 게 RPM을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RPM은 토크의 716 곱하기 마력이죠. 마력이야. 따라서 토크가 얼마라고요? 71.6분의 716 곱하기 200입니다. 따라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2000 RPM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EGR, 즉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와 관계가 있는 배기가스는 그랬습니다. EGR 장치는 뭐냐면 연소된 배기가스가 배기구에서 일부를 다시 흡기 매니폴드로 보내서 재연소시키는 과정이죠. 그럼 왜 그래요? 유해 성분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야. 따라서 유해 성분을 여기서 보면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유해 성분이 아니죠. 질소산화물인 NOx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디젤 기관의 연료 여과 장치 설치 개소로 적절하지 않은 곳은 여과 장치를 어디다 설치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적당하지 않은 거. 연료 공급 펌프 입구에다 넣어야 되고, 연료 탱크와 연료 공급 펌프 사이에다 설치를 하죠. 그다음에 연료 분사 펌프 입구에다 하는데 흡기구 다기관 입구, 이건 아니죠. 이건 공기와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엔진 조립 시에 피스톤 링의 절개구의 방향은 끝부분이기 때문에 이 끝부분들이 아무래도 돌출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갑을 많이 받는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은 치갑으로 인해서 실린더 벽을 긁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피스톤 사이드 스러스트 방향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 스러스트라는 방향은 바로 치갑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 3, 4는 맞는 거고 1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6번에는 1번이 정답입니다. 7번. LPG 기관 피드백 믹서 장치에서 이슈의 출력 신호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 액추에이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산소 센서라든가 파워 스티어링 스위치, 맵 센서, 이런 것들은 다 입력 요소인데 메인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는 이슈에서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정답 4번이 출력 요소, 즉 액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8번. 크랭크 케이스 내의 배출가스 제어 장치는 어떤 유해 성분을, 유해가스를 저감시키는 것인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산화탄소라든가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아닌데 탄화수소, 이런 것들은 바로 크랭크 케이스 내에 남아있는 유해 성분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실린더 블록이나 헤드의 평면도 측정에 알맞는 것은 평면도이기 때문에 고든자 또는 철자, 그 다음에 필러 게이지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직각자와 필러 게이지, 직각자라는 건 똑같이 그냥 잡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평평한 면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각종 센서의 내부 구조 및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냉각수 온도 센서는 서미스터, NTC를 이용한 서미스터 전압값의 변화, 맞습니다. 맵 센서는 진공으로 인한 피해조 값의 변화, 저항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스로틀 밸브 위치 센서는 바로 가변 저항을 이용한 전압값의 변화인데, 질코니아 산소 센서는 온도에 의한 전류값의 변화가 아니라 전압입니다. 전압. 가장 희박할 때 0.1V, 가장 농후할 때 0.9V. 그래서 전압값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윤활유의 역할이 아닌 것은, 윤활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보기에 본 것을 의하면 밀봉작용 되죠. 냉각작용도 하고 방청작용하는데 이 팽창작용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2번. 디젤 연료의 발화 촉진제로서 적당치 않은 것은, 디젤 연료의 발화 촉진제
아질산아밀, 질산에틸, 질산아밀 이런 것들 세탄과에 관련되는 건데 아황산에틸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냉각수 온도 센서가 고장났을 때 엔진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공회전 상태가 불안정하게 되죠. 정상 온도를 감지해서 워밍업 됐을 때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공회전 상태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냉각수 온도 센서는 얘가 몇 도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워밍업 시기에 검은 연기가 배출될 수 있죠. 워밍업 됐는지 안 됐는지를 ECU가 감지를 못하니까 연료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배기가스 중에서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가 증가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냉간 시동성이 양호하다. 이거는 틀리죠. 그래서 13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연료 탱크 주입구 및 가스 배출구는 노출된 전기 단자로부터 200mm입니다. 200mm.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200mm. 그 다음에 배기관 끝으로부터 300mm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왜? 자칫 이 열로 인해서 화재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법규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연료의 저희 발열량이 1250kcal/kg일 경우에 제동 연료 소비율은 물어봤습니다. 단 제동 연료율은 26.2%랍니다. 이것은 제동 연료율 구하는 공식 갖고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제동 연료율 구하는 공식은 연료 소비율 곱하기 연료의 저희 발열량, 저희 연료의 저희 발열량 그 다음에 632.3이죠. 곱하기 100. 이게 지금 제동 연료율 구하는 공식인데 지금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26.2%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제동 연료 소비율이란 말이야. 그래서 B는 볼까요? B는 연료 효율이 나왔죠. 요거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0.262로 다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 발열량이 얼마로 했어요? 1250kcal. 그 다음에 632.3 곱하기 100. 이게 계산해 보면 약 235kg per PSH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 내 연소 압력이 최대가 되는 기간은 물어봤습니다. 디젤 기관이라면 직접 연소 기간이 최대 압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6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전자제어 점화 장치에서 전자제어 모듈에 입력되는 정보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엔진 회전 신호, 그 다음에 흡기 매니폴드 압력 센서, 엔진 오일 압력 센서, 수온 센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엔진 오일의 압력 센서 이런 것들은 입력 요소가 아니에요. 전자장치에서 EC에 들어오는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내연기관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다음 중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행정 사이클 엔진에서 인젝션 펌 회전 속도는 크레딧 회전 속도 2배 아니죠. 이행정은 1회전입니다. 엔진 오일은 일반적으로 계절마다 교환한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그 다음에 가압식 라지에이터 부합 밸브가 미착 불량이면 라지에이터가 손상되는 원인이 된다. 아니죠. 크롬 도금한 라인에는 크롬 도금된 피스토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 강한 것과 강한 것끼리 만나면 그만큼 마모가 더 빨라져요. 따라서 크롬된 라이너에는 크롬된 실린더를 리름을 피스토닝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실린더 전체를 크롬 도금하는 것보다는 링에다 크롬 도금하는 게 더 낫겠죠. 여러 가지 경비 면에서.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린더에다 도움을 하지 않고 피스톤 제1번 압축링에다가 크롬 도움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거 18번,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밸브 스프링의 점검 항목 중에서 점검 기준 틀린 것은 우리 스프링의 점검 항목 자유고, 그 다음에 직각도, 그 다음에 장력 있죠. 여기서 자유고는 규정보다 3% 이내, 직각도 3% 이내, 장력은 표준에서 15% 이상 변화가 되면 약해지면 교환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고, 직각도, 자유력을 보니까 스프링 장력의 감소는 표준값의 10%가 아니라 15%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소음기의 소음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소음기는 흡음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음파를 간섭시키는 방법과 공명에 의한 방법, 압력의 감소와 배기가스를 냉각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튜브의 단면적을 어느 길이만큼 작게 하는 방법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라지에이터의 코어 튜브가 파열되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냐? 원인은 오버플로 파이프가 막혔을 때, 오버플로가 뭐예요? 끌어 넘칠 때에 보조 물탱크로 물을 보냈다가 부족하면 다시 와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팽창이 되죠. 팽창이 돼버리니까 튜브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에 주 원인은 4번 오버플로 파이프가 막혔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실린더 한 개당 총 마찰력이 6kgpascal이고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15m/s일 때에 마찰로 인한 기관의 손실 마력을 물어봤습니다. 손실 마력은 75분의 F 곱하기 S죠. 그죠? 속도, 그 다음에 마찰력. 따라서 이거 계산해 보면 75분의 얼마라고요? 6kg 파스파고, 그 다음에 곱하기 15 하게 되면 약 1.2마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전자제어 가솔린 기관 인젝터에서 연료가 분사되지 않는 이유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연료가 분사되지 않을 때는 크랭크각 센서가 불량해서 위치를 모를 때, 그 다음에 ECU가 불량할 경우, 인젝터가 불량할 경우, 그러나 파워 TR이 불량하게 되면 점화가 안 되죠. 따라서 연료가 분사되지 않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장치죠. ABS의 주요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휠 속도 센서, 각 바퀴의 속도를 검지하는 센서죠. 그 다음 ECU 있어야 될 것이고, 하이드롤릭 유닛은 유압을 분배하는 그런 부분인데 차고 센서는 아닙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20km/h로 주행하던 차가 급가속해서 10초 후에 56km/h가 되었을 때의 가속도는 물어봤습니다. 가속도 구하는 공식. 가속도는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이것을 시간으로 나눈 거죠. 따라서 보면은 지금 문제는 km/h, km/h니까 1시간에 몇 킬로인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메타/s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당 메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단위 환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56이죠. 56 마이너스 처음 속도 20 곱하기, 그다음에 단위 환산 할게요. 단위는 지금 보니까 메타 시간이죠. 킬로미터니까 100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금 10초라고 그랬죠. 10 곱하기 1시간이 몇 초야? 3600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다 보면은 1m/s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변속 보조 장치 중 도로 조건이 불량한 곳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더 많은 견인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앞차 측에도 구동력을 전달해 주 장치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사륜 구동이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합니다. 변속기와 트랜스퍼 케이스는 틀려요. 변속기에서 나온 동력 일부를 가지고 다시 앞바퀴에다가 만들어주는 트랜스퍼 케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동력 조향 장치의 스티어링 휠 조작이 굉장히 무겁대요. 의심되는 고장 부위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렉 피스톤 손상으로 인한 내부 유압 작동이 불량할 때도 무겁겠죠. 어차피 유압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일 탱크에 오일이 부족해도 압력 발생이 약해지겠죠. 오일 펌프가 결함이 있어도 안 됩니다. 따라서 스티어링 기어박스에 과다한 백넷이, 이거는 유격이 많아지는 겁니다. 백넷이가 커지면 핸들 유격이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주행 중인 차량에서 트램핑 현상. 이 트램핑은 스프링 아래 질량에서 상하 진동에 진동을 갖다 우리는 트램핑 현상이라고 하는데,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앞브레이크 디스크 불량, 타이어 불량, 휠 헐브 불량.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조향이나 현가 장치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워 펌프, 이건 조향에서 이 핸들 조작력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8번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이 과다한 이유로 틀린 것은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이 너무 길대요. 여기서 틀린 것은 먼저 보면은 드럼 브레이크 형식에서 브레이크 슈의 조종이 불량했을 때도 유격이 커질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의 조종 불량, 그 다음에 마스터 실린더에서 파손된 피스톤과 브레이크 부스터의 푸시로드의 간극이 불량해도 유격이 커질 수가 있지만, 타이어 공기압이 불균형에 따라서 브레이크의 페달의 유격이 커지는 건 아니죠. 그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 변속기에서 스로틀 궤도의 일정한 차속으로 주행 중 스로틀 궤도가 갑자기 증가하면 약 85% 이상 감속에 대해서 큰 구동력을 얻을 수 있는 변속 형태를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킥다운이라고. 예를 들어서 3단에서 2단으로 뚝 떨어질 때, 이럴 때 킥다운, 큰 힘이 발생하죠. 그래서 30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식 제동장치의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공기식 제동장치는 공기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공기를 이용해서 캠을 이용해 가지고 슈를 확장시켜주는, 그 캠을 이동시키는 것은 바로, 작동시키는 것은 챔버가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공기로서 하는 것이 바로 공기 브레이크, 그 시스템에서 안 맞는 걸 골라라 그 얘기예요. 언로더 밸브 있습니다.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릴레이 밸브, 브레이크 챔버 이런 건 있는데, EGR 밸브, 이건 엔진에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클러치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클러치의 구비 조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력을 끊을 때 차단을 신속하게 해줘야 되고, 붙일 때, 연결할 때는 천천히 연결해줘야 되고, 맞습니다. 회전 부분에 밸런스가 좋을 것,
방열이 잘 되고 과열되지 않아야 되지만 회전 관성이 크게 되면 동력을 차단했을 때 계속 동력이 변속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회전 관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패드 접촉면에 오일이 묻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영향은 미끄러지겠죠 뭐 당연히. 그래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다. 정답 2번입니다. 34번 주행 중 조향 휠의 떨림 현상 발생 원인으로 틀린 것은 주행 중에 핸들이 막 떨린대요. 여기서 아닌 걸 골라 그랬습니다. 얼라이먼트가 불량해도 떨릴 수가 있고 허브너트 풀렸을 때 타이로드 엔드 손상 이럴 때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브레이크 패드 또는 라이닝 간격이 가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동력이 약해지고 브레이크가 늦게 들어가는 되겠죠.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주행거리 1.6km를 주행하는데 40초가 걸렸답니다. 이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초속과 시속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이 자동차 주행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예요. 따라서 초속을 구하려면은 일단 초속을 갈 경우에는 1000으로 저 킬로미터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1.6 곱하기 1000 이걸 갖다가 40으로 나눠주는 거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40m/s가 된다고. 그 다음에 시속을 구할 때는 40을 갖다가 1.6km 곱하기 1시간에 3600초죠. 3600초 하다 보면 144km/h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초속과 시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5번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전자제어 효과장치의 출력부가 아닌 것은 전자제어 효과장치에서 지시등 경고등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고장 코드 이런 것들은 다 출력 요소지만 TPS 같은 경우는 아니죠. 저거는 엔진에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입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전동식 동력 조향 장치 EPS죠. EPS의 구성에서 비접촉 광학식 센서를 주로 사용해서 운전자의 조향 휠 조작력을 검출하는 센서는 뭐냐? 바로 토크 센서입니다. 토크 센서 37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현가 장치가 갖춰야 할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승차감의 향상을 위해서 상하 움직임에 적당한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행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구동력 및 제동력 발생 시 적당한 강성이 있어야 되지만 원심력이 발생돼야 된다. 이거 아니죠. 그럼 큰일 나죠. 원심력 같은 건 시험과 장치하고 또 아무 상관이 없어요. 39번 자동 변속기 유압 시험을 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오일의 온도가 약 70에서 80도씨가 되도록 워밍업 시킨 다음에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각 라인에 들어가는 압력을 재놓을 때 잭으로 들고 앞바퀴 쪽을 들어 올려서 차량 고정용 스탠드로 설치한 다음에 시험을 하는 것이죠. 주행되면 안 되니까. 엔진 타코미터를 설치해서 엔진 회전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 레버를 D 위에 쳐놓고 가속 페달을 완전히 밟은 상태에서 엔진의 최대 회전수 이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후륜 구동 장치에서 바퀴를 떼지 않고 탈거할 수 있는 방식. 바퀴를 떼지 않고 볼트 플러스 X축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잘 나온다 그랬죠. 이거 전부동식입니다. 알고 계세요? 41번 자동차 문이 닫히자마자 실내가 어두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는 램프는 무엇이냐? 바로 감광식 룸 램프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제어를 해요? 에탁스에서 컨트롤하죠. 정답 4번입니다. 42번 자동차 에어컨 장치의 순환 과정으로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에어컨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 물어보는 거야. 압축기라고 뭐예요? 컴프레셔죠. 컴프레셔에서 응축기, 그 콘덴서, 그 다음에 건조기로 가서 팽창 밸브로 가서 증발기로 오는 겁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기동 전동기를 기관에서 떼어내가지고 분해할 때 결함 부분을 점검하는 그림이다. 옳은 것은 자 이거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축의 다이얼 게이지다 그러면 어떤 휨이라든가 변형을 검사하는 거죠. 따라서 전기자 축의 휨 상태를 점검하는 시험입니다. 일단 다이얼 게이지 그러면 휨 또는 런아웃 이런 거 측정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 전조등 회로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전조등이 들어가는 부품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야. 라이트 스위치 있죠. 그 다음에 전조등 릴레이 있고 그 다음에 디머 스위치라고 해서 있죠. 그러나 스테이터 이거는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오는 곳이죠. 스테이터 정답 3번입니다. 45번 힘을 받으면 기전력이 발생하는 반도체 성질 이것은 힘이라는 게 쿵 하고 진동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우리가 녹 센서 같은 데 쓰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피에조 효과라고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전자 배전 점화 장치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배전기에서 DLI 그러면은 디스트리뷰터 이그니션이야. 그래서 배전기가 없는 점화 장치예요. 코일 분배 방식과 다이오드 분배 방식이 있다. 독립 점화 방식과 동시 점화 방식이 있고 기동 판별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전기 내부 전극에 에어갭 조정이 불량하면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
배전기가 없는 방식인데 지금 배전기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맞는 걸 보면 각 회로에 동일한 저압이 가해지기 때문에 입력 전압은 항상 일정하다. 47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 교류 발전기에서 축전지의 역류를 방지하는 것 중에서 컷아웃 릴레이가 없는 이유는, 이것은 바로 다이오드, 즉 이 정류기 플러스 다이오드 마이너스, 이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DC 발전기에서는 반드시 이 컷아웃 릴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교류 발전기에서는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가 컷아웃 릴레이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실리콘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 교류 발전기에서는 48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축전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배터리입니다. 양극판 있죠. 과산화납. 그 다음에 응급판, 해면상납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EH2SO4, 묽은 황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류자는 바로 기동전동기의 전기자의 전류를 공급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정류자라고 하죠. 배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50번. 저항에 12V를 가했더니 전류계에 3A가 나타났다. 이 저항의 값은 얼마냐? 이건 ohm의 법칙 갖고 하는 거죠. 우리 ohm의 법칙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눠서 E는 IR 이러면 ohm의 법칙이에요. E는 I 곱하기 R, I는 R분의 1, R은 I분의 2. 그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와 저항을 알게 되면 여기서 세 가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항이 나왔죠. 그래서 저항은 얼마요? 지금 물어보는 게 저항값을 보니까 R은 I분의 2잖아요. 그죠? 따라서 전류는 3A, 전압은 12, 나누면 얼마야? 4ohm이 되겠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51번. 안전장치 선정할 때 고려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안전장치 사용에 따라 방호가 완전할 것, 안전장치의 기능 면에서는 신뢰도가 아주 커야 될 것이고, 정기점검 시 외에는 사람의 손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또는 기능의 정지를 쉽게 할 수 있을 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기관을 점검할 때 운전 상태로 점검할 것이 아닌 것은, 운전하면서 점검하는 상황이 아닌 걸 뭐라고 얘기해요? 클러치 상태, 운전하면서 검사해야 되는 거죠. 매연 상태도 마찬가지고 기어의 소음 상태도 마찬가지인데 급유 상태, 이 급유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53번. 자동차 적재함 바깥으로 물건이 나온 상태로 운반할 경우 위험 표시 색깔은 무엇을 하냐? 물건 맨 끝에 차보다 나갔을 때는 거기다 무슨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는 뭘로 해야 되느냐? 반드시 적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 리본 같은 거 매달고 다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4번. 드릴 작업의 안전사항 중 틀린 것은, 드릴 작업할 때 자칫 드릴 날에 장갑이 끼어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장갑을 끼고 장갑하면 안 되는 겁니다. 틀린 걸 골라라 했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55번. 오픈렌치 사용 시에 바르지 못한 것은, 오픈렌치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얘기하는 스패너에게 열려있다 이거야. 여기가 이렇게 열려있는 거. 복스핸드 렌치는 이런 거죠. 이렇게. 이런 거 복스핸드 렌치, 오픈핸드 렌치 이렇습니다. 따라서 오픈렌치 사용 시에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보세요. 오픈렌치와 너트의 크기가 맞지 않으면 쐐기를 넣어서 사용하는데 이런 거 없어요. 네, 정답 1번입니다. 56번. 전기장치의 배선 커넥터 분리 및 연결시 잘못 작업된 것은 다 맞는데 배선을 분리할 경우에는 배선을 이용해서 흔들면서 잡아당겨, 배선 잡고 당기면 안 되죠.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57번. 다음 작업 중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작업, 눈에 튀지 않게. 인젝터 파형 점검, 이거는 뭐 브라운관 보고 하는 건데, 전조등 점검 작업, 클러치 탈착 작업, 그러나 스로틀 포지션 센서 점검 작업,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클러치 탈착 작업은 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뛰다가 불순물 같은 거, 이런 오물 같은 것이 눈에 떨어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보안경을 껴야 되는 작업은 바로 클러치 탈착 작업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58번. 부품을 분해 정비할 때 반드시 새 것으로 교환해야 될 부품이 아닌 것은, 오일실, 어떤 부품들 간에 오일의 누유를 받기 위해서 실이 들어가는 것들은 다 교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일실 교환해야 되고, 가스켓도 한 번 썼던 거는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오일 링도 교환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볼트 및 너트 같은 경우는 다시 사용하는 거죠. 그죠? 저 오일이 아니고 오일 오링입니다. 오링.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 화학 세척제를 사용해서 방열기, 즉 라제다를 세척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2번, 3번은 맞는데 기관을 정지하고 바로 방열캡을 연다. 이건 안 되죠. 자칫 팽창으로 인해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좋아요. 59번의 정답 4번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충전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배터리 단자에 케이블을 분리시킨 다음에 충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기 장치가 잘 되는 곳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위에 화기를 가까이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배터리에 벤트 플러그가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며 충전. 이거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충전할 때 반드시 열어놔야 돼요. 왜? 수소가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원활하게 나오게 해서 벤트 플러그 열어놓는 건데 안 열어놓으면은 이 가스로 인해서 이 배가 푹 하고 불러져요. 열도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배가 배불뚝이가 돼버린다고. 그러다 자칫 잘못하면 폭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벤트 플러그는 열어놓고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60번의 정답 4번입니다.